네, 그러면은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패킷 스위칭이 서킷 스위칭보다는 동시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예제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N명의 유저가 한 네트워크에 물려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한누리관 사용자라고 하시고, 또는 뭐 한누리관 뭐 6층 사용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들이 옆 접속이 되어 있는 라우터 또는 스위치가 외부에 1Mbps 링크를 공유를 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 N명의 유저가 최대 1Mbps 링크를 가지고, 물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 될 수도 있고 뭐 1메가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링크는. 근데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 외부 빌딩으로 나가는 링크는 1Mbps 링크니까 한 번에 총 합쳐서 1메가 이상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그 외부로 최대 1Mbps 링크가 있고, 뭐 1GBps 링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각각의 유저들은 대략 그 사용할 때 10% 정도의 시간 동안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 컴퓨터를 켜고 난 다음에 보면은 뭐 웹 브라우저를 열고, 그다음에 네이버닷컴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요청된 페이지를 한번 쭉 보고 그걸 쭉쭉쭉쭉 스크롤하면서 보다가 뭐 다른 일도 잠깐 하다가 거기서 뭔가 또 재밌는 뉴스가 보이면은 또 클릭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있는 그 시간 동안 100% 시간 내내 그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0% 정도의, 물론 이제 뭐 기기가 보내는 뭐 ARP 패킷이라든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이전에 컨트롤 뭐 브로드캐스트 패킷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트래픽, 유의미한 사용자의 트래픽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로 나가는, 이 망 외부로 나가는 사용자의 트래픽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략 한, 연결되어 있으면 한 10% 정도의 시간만 쓰고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안 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보면은 뭐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뭐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지는 않죠. 방금 전처럼 데이터를 말하다가 잠깐 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오래 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말을 할 때도 100% 시간 동안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데이터,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한 사람은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듣고,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듣고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최대한 그 뭐 5대5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얘기를 한다고 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는 비율은 뭐 해봐야 50, 많아봐야 50%고, 근데 그 중에서 침묵을 지키는 기간이라든가 뭐 조금 생각을 할 때 기간 다 합치면은 실제로는 한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는 사람이 말할 때도 한 10에서 한 3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터넷을 딱 켜서 연결을 하는 동안 사람이 10% 정도의 시간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데이터를 쓸 때에는, 데이터를 송신할 때는 100kbps, 그러니까 0.1mbps를 보낸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인터넷 웹 브라우징을 한다든가 뭐 그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메일도 보면은 이메일 클릭하는 그 라이팅하는 링크를 열고 한참 쓰죠. 쓰고 난 다음에 이메일을 쭉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항상 그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외부망 링크로 뭔가 이렇게 그 작은 비율의 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내고 그리고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때 0.1mbp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을 쓸 때의 효율성 차이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킷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킷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대 몇 명의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당연히 한 번 사용을 하면은, 그죠? 한 번 연결이 되면은 사용자가 한 번 연결이 되면은 그 연결하고 있는 동안은 서킷 스위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이 데이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이제 이걸 계속 연결을 하고 있으려고 치면은 뭐 이 사람이 쓰든 안 쓰든 쓸 때는 0.1메가로 쓰는데 쓰든 안 쓰든 계속 연결이 지속되어 있어야 되니까 10명, 최대 1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연결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동시에 되어 있더라도 10%의 타임 동안만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죠. 그죠? 패킷 스위칭을 쓰면은 90%의 시간 동안은 그냥 아무 데이터도 안 보내고 있을 거고 10%의 시간만 패킷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용자들이 서로 패킷을 보내는 시간이 다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유저 1이 10% 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내고 바로 그 다음 사용자 유저 2가 데이터를 패킷을 실어서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 라인이 잘 맞으면은 이 사람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0.1%의 10% 시간 동안 그 다음 유저가 보내면은 이 회사를 하나만 사용해서 뭐 여러 명의 또는 수십 명의 사용자가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뭐 계산을 해보니까 뭐 대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n 사용자 유저의 명수가 35명일 때, 35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를 보낼 때는 0.1mbps로 보내니까 동시에 최대 10명까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동시에 최대 10명까지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35명의 유저가 있지만은 동시에 패킷을 보내는 사람들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동시에 35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그죠? 서로 그냥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35명의 유저가 있고 이렇게 링크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10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패킷을 보낼 확률은 끽해봐야 0.04%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 사용자가 100%의 타임 동안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10%의 타임만 데이터를 보내고 한 번 보낼 때 0.1mbps의 데이터를 보낸다고 쳤을 때 99.96%의 확률로 10명 이하의 사용자가 항상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시 사용자, 이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시 사용자 수가 10명 이하만 되면은 전혀 문제없이 데이터를 그냥 항상 보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보낼 때는 다른 사람 데이터를 안 보내고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다른 사람 데이터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10명 이하로의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는 확률이 99.96%의 확률로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0.004%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게 이제 숙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숙제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어떻게 이 0.004라는 이 0.04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35명일 경우에는 이런데 75명일 경우에는 이 0.04라는 숫자가 어떻게 변할 건지라는 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를 4월 5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4월 밤 12시까지.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대략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만 대략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35명의 사용자 중에서 10명이 사용을 하고, 근데 1명이 사용할 확률이 대략 10%니까 그죠? 0.1. 근데 10명이 사용을 할 확률은, 동시에 사용할 확률, 1명이 사용하고 있어, 어떤 특정한 시간에 1명이 사용하고 있어 확률이 10%, 0.1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1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확률은 0.1을 10번 곱한 거겠죠. 그죠? 0.1을 10번부터는 곱할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35명 중에서 10명이 사용할 확률이니까 25명이 10명은 사용을 하되 25명은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확률은 90%니까. 그죠? 0.9를 25명을 곱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5명 중에서 10명을 선택을 해서, 그죠? 35명 중에서 10명을 선택하는 할 수 있는 그 조합의 가지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은 대략 동시에 10명이 사용할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명이 사용을 하고 25명이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35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그 조합의 가지수를 곱하면은 동시에 이 네트워크에서 10명을 사용할 수 있는, 10명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라는 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뭐 1명이 사용하고 있을 확률, 2명이 사용하고 있을 확률, 3명이 사용하고 있을 확률, 그래서 10명이 사용할 수 있을 확률까지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이래서 빼면은 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쓰고 이 값을 직접 뭐 공학용 계산기를 쓰든지 뭐 컴퓨터를 쓰든지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고 식을 먼저 쓰고 이 값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뽑아본 다음에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35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명이 쓰는 경우, 70명이 쓰는 경우, 100명이 쓰는 경우,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으면 뭐 그 이상도 괜찮고 한 두세 가지 경우를 더 써서 그때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숙제를 써서 리포트를 제출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숙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숙제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고 숙제를 하도록 하세요. 힌트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러면은 패킷 스위칭이 뭐 항상 뭐 가장 좋은 거냐, 뭐 단점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버스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버스트라는 게 그 풍선이 터진다든가 뭐 버블이 터질 때 버스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쓸 때는 버스트하게 사용을 합니다. 간헐적으로 그렇게 팍팍 터지는 식으로. 왜냐하면 10%의 시간 동안은 데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그냥 화면 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쭉 보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은 그 지나고 나면 또 데이터 또 안 쓰고 있다. 그런 그 타입의 burst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뭐 동시에 쓰지 않으면 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쓰고 근데 그 시간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섞어서 그 자원을 공유하기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처음에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연결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뭐 서울에서 그 부산 쪽으로 통화를 할 때 뭐 그 천안에 있는 그 대전이나 이제 중부 쪽에 있는 그 스위치랑 연결을 또 맺고 그다음에 천안에서 또 대구나 이쪽으로 가는 또 그쪽 스위치 간에 또 연결을 맺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스위치를 또 연결하면 그 콜 셋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콜 셋업을 해야 되는데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패킷 자르고 뭐 붙이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콜을 그 할 때 콜 연결하고 그다음에 콜을 갖다가 링크를 갖다가 뭐 다시 없애고 하는 그런 그 셋업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기본 커넥션 연결을 설정하는 건 없고 그냥 패킷을 나눠서 잘라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패킷을 잘라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는 꽤 서로 사용자들이 별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사용자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죠. 뭐 어쩌다가 우연히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뭐 99.96%의 시간 동안은 뭐 안 겹친다. 10명 이상의 사용자가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0.04%의 시간 동안은 10명 이상이 사용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99.96%는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0.04%의 시간 동안 그 35명이 뭐 재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들어갈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한 번에 1Mbps 이상은 못 보내기 때문에 그 라우터의 패킷 큐에 그 패킷들이 쌓이겠죠. 패킷들이 이렇게 쭉 쌓이고 뭐 1번 유저, 2번 유저 쭉 35번까지 쭉 보내면 동시에 보내면은 패킷 큐를 기다려서 그 라우터 스위치나 라우터의 버퍼 메모리에 그 메모리 용량만큼의 그 패킷이 들어오면은 뭐 큐를 쭉 하고 있다가 뭐 처음 처리가 되면은 이후에는 뭐 그 처리가 돼서 나오고 그렇게 되면 딜레이가 생길 거고 근데 너무 심하게 많이 몰려서 그 패킷 큐에 몰린 버퍼에 몰린 데이터가 실제 라우터의 메모리 그 스위치나 그런 메모리 스페이스보다 크면은 그 뒤에 도착한 애들은 패킷 로스가 일어나겠죠. 패킷 손실이 일어납니다. 손실이 왜냐하면 버려야 되니까 메모리가 꽉 차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그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보낸 패킷이 예를 들어서 뭐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든가 손실이 되고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해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 마련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그 한순간의 큐에 그 패킷이 몰렸을 때 뭐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어떻게 그 혼잡 상황을 처리를 할 거냐, 조절을 할 거냐, 제어를 할 거냐라는 그런 요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6,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한 2, 30년 동안 그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TCP죠. 그래서 TCP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주고
패킷을 잘라 보내고 그다음에 그 가다가 패킷이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 손실이 일어났을 때 패킷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감지를 하고 뭐 손실된 것들은 다시 재송실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그 작업을 통해서 그 데이터 전송을 신뢰성 있게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런 혼잡 상황을 조절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그 챕터 3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다룰 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킷 스위칭이 그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혼잡 상황이 생겼을 때, 그죠? 많은 사용자들이 아까 전에도 봤듯이 10명이서 사용할 때보다는 35명이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그 데이터를 보내는 게 실제로 전송량은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는 패킷 그 큐에서 딜레이나 로스가 일어날 수 있고 자, 근데 그런 상황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TCP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그 어드밴스 발전이 있어서 가능해진 시스템이고 그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실제 패킷 스위칭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는 밑에서 자르고 있는지 뭐 손실이 일어났는지 딜레이가 생겼는지 그런 거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뭐 네이버.com을 접속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유튜브.com을 접속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그 패킷 보내고 쓸 때마다 이 만약 이 마치 서킷이 형성이 된 듯한 그런 체감 스피드랑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요즘은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아까와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내는 그 비율이 짧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의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쉬운 가정이 환경의 가정이 잘 먹히지 않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어디냐면 이 오디오와 비디오 쪽이죠. 생각을 해보면은 그 특히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한번 비디오를 딱 틀면 계속 보죠. 아까 전에 그 뭐 이메일을 쓴다든가 아니면 웹 브라우징이나 할 때 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보면은 뭐 데이터를 확 받고 그거를 읽고 또는 뭐 이메일을 한참 쓰고 있다가 한 번씩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비디오나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속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10%의 커넥션 타임이 아니라 뭐 90%, 100% 연결이 되어 있는 동안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용하는 대역폭도 100kbps 수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그 UHD TV 같은 이런 그 고해상도를 볼 때는 물론 요즘은 이제 압축 기술이 발달을 해서 뭐 몇 메가 정도, 몇 메가 bps 정도 레벨이고 또 이제 아주 그 실험용으로 그 연구망 같은 데서 데이터를 공유하시는 분들은 그 Full HD TV를 압축을 하지 않고 엠팩트나 그런 거를 써서 압축을 하지 않고 로우 스트림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1기가 bps, 몇 기가 bps를 그냥 쓰기도 하죠. UHD TV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디오 특히나 고해상도 고대역폭 비디오를 끊기지 않고 많은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랜 그 인터넷 연구자들의 수고이었고 또 이제 그 수많은 그 뭐 프로토콜 상으로서의 그런 연구도 있었고 그뭐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컨텐트 프로바이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싱이라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비디오 캐싱이라든가 아니면 CDN이라든가 그런 데이터 센터에 미리 데이터를 갖다 놓는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어레인지먼트나 이코노믹 그 어레인지먼트라든가 이런 그 엔지니어링 솔루션하고 합쳐져 가지고 요즘은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불과 얼마 안 됐죠. 이렇게 고해상도 비디오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접속할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도 뭐 몇백 kbps 수준이다라는 그러한 그 쉬운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용이한 가정이 먹히지 않는 분야가 이 오디오 비디오 그 비디오 부분이라서 이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되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많은 뛰어난 연구자들, 우수한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해져 있죠.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하면은 그 화면이 깨진다거나 뭐 잘 안 된다거나 여전히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챕터 7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겠죠. 다루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네트워크는 그런 쪽입니다. 네, 그리고 뭐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관련해서 우리 이제 내가 설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휴먼 비헤이비어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뭐 예를 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칭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패킷 스위칭 관련된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은 인터넷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인터넷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SK망, 뭐 SKT망, KT망, LG망이 연결되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그 글로벌한 네트워크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잠시 이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또 쉬고 다음의 그 인터넷 구조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